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조국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은,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가톤급 경고를 갖다가 내용성으로 담은 언어를 구체적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로 포문을 열은 것입니다.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오전 그 국회에서 말이죠. 열린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박근혜 탄핵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비교를 해가지고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서 번진 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의와 공정사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자칫 정권의 위기까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보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로부터 그 승마 입학, 특례 입학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라는 말이죠. 가짜가 아니에요. 그 위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승마 선수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그 일정이 틀렸고 이런 순서에 다소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걸로 인하여 탄핵에 불길이 요원하게 이렇게 붙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손 대표는 얘기합니다. 근데 조국은 엄밀히 따지면 최순실은 정유라 때문에, 이렇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탄핵이 되고 이런 코스를 밟았는데, 당신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에서부터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눈물이라는 그 영린, 소위 건드려서는 안 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학생과 학부모를 갖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런 특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또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논란을 갖다가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프레임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죠. 좌파와 우파 간 싸움이라든가 진영 논리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 있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 문제라는 것, 지금 교육 문제에서의 비리, 바로 특권 문제, 그걸 건드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핵심을 잘 잡았죠. 지금 이 소위 문재인 진영, 또 여권 진영, 바른미래당 진영, 또 그 지지자들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좌파와 우파 간의 그 프레임 싸움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일과 반친일, 이런 안보 문제하고 섞여가지고 독도도 그냥 육해공군이 다 가서 안 하던 한미연합사 훈련까지 다 없앤 마당에 그거는 가가지고 오늘 훈련을 한다고, 이제 훈련 끝났겠네요. 또 2차 훈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정말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지금 국정 운영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갔죠. 정치도 갔죠. 안보도 지금 지소미아파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도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베한테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 줄 알아채려야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논란을 갖다가 그러니까 좌파하고 우파라든가 무슨 친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내년 총선에 이기려고만 거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문제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논란이 결국은 이 특권 문제로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어떻게 영어에 박사 논문 영어 학술지 논문 제1저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병리학, 의과대학, 그런 병리학 논문에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상식으로, 또 그것으로 국내 최고 대학에 합격한 것을 보고 어느 수험생이나 어느 학부모가 그 마음을 갖다가 응어리가 안 지고 분노가 폭발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가슴이 어떻겠느냐? 한번 되살려봐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되물었습니다. 손 대표는 25일 날 조 후보자가 사과한 부분을 갖다가 모습을 갖다가 전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후보자는 25일 자신이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게 됐죠. 또 한편 또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짊어진, 이건 제라는 건 누구냐면은 조국입니다.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소위 사법개혁이라든가 자기가 웅장하게 꿈꿨던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했다고 손 대표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국민을 갖다가 정말 뭐로 알았길래 그렇게 도가 지나친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또 문 대통령한테 경고한다고 확실히 경고한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께 경고한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의 심대한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제 실망에서 분노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소명을 다하고 사회의 정의를 지킬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손 대표는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역할이.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말이야. 국민의 청문회를 갖다가 국민의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참 오늘 중요한 말을 말미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해준다는 반어적인 얘기입니다. 첫째, 안보 불안. 제일 국가의 존립의 가치에 가장 안보. 이걸 막 흔들어 놨습니다. 9.19 군사합의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한미연합사 합동훈련하는 거 다 내보냈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고작이야 컴퓨터로 하는 소위 지휘소 훈련 하나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지소미아 딱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버렸습니다. 미사일 북한이 아무리 날라오고 아무리 쏘아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안전보장의 NSC 회의조차 소집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주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또는 정의용 실장이 주재한 몇 번 있고 대통령이 직접 안보회의 의장이 돼가지고 NSC 의장이 돼서 해야 되는 바로 국가안보에 그걸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그러나 국민들은 알만한 국민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 가보지 못한 나라를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에 없는 새로운 나라요? 절대로 못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멍청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국난을 당해도 꼭 일어서고 국난을 수습하고 했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손 대표가 말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지 그 역할을 벌인 거 아닙니까? 안보 불안. 자, 가만히 있는 경제 보십시오. 탈원전했죠. 그 다음에 보호 막 이명박 대통령 때 잘했다고 하는 그 보호 다 쑤셔놨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대임금, 시간 52시간, 주 52시간 만들어서 경제를 완전히 굳혀놨죠. 어떻게? 얼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빙하에 빙점하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친일 잔재청산이라는 말이죠. 해방 전후사 인식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과거 386들이 초기 기초서로도 읽은 운동권들의 주사파적 그 사고에서 나온 그러한 책들에서 나온 친일 잔재청산이라는, 바로 그걸 들고 나서 일본을 갖다가 설린을 하고 같이 국가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삼각동맹이 돼 있어야 군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가차없이 공격하기 시작해서 일본을 결과적으로 친일 잔재청산의 그 의도적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의도적인 역사 청산한다는 그런 일종의 적폐청산 하면서 날린 게 결국은 삼성 반도체, 우리 국가 반도체 소재, 에칭가스라든가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수출 딱 금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중요 소재를. 그 다음 화이트리스트, 거기서 제거를 했잖아요. 국가에서.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또 지소미아로 뭐 어떻게 보복한다고 일본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소미아로는 일본이 깜빡도 안 해요. 일본은 더 즐거워합니다. 왜? 미일 동맹이 강해지니까. 거기가 방어선이 되면은 미국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킬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손 대표가 얘기한 국민을 갖다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못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그 마지막 꿈이 뭔지를 모르지만 인사청문회가 이제 야당이 노하니까, 어려우니까, 또 전부 다 국민들이 좀 이상한 조짐을 갖다가 느끼고 있으니까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라는 걸 갖다가 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대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로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 그렇게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경고한다 하면서 그 문 대통령께. 그리고 말미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 인권적으로 제왕의 길을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5년 단임, 이제 2년 반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2년 반이면 어차피 내려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일 쳐도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헌법에 의해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오늘 상당히 그 손 대표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로 국민을 속일 수 있겠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이 워딩을, 이 말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그때의 그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며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지금 다 거꾸로 아닙니까? 언제 기회가 균등했습니까? 언제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정의로웠습니까? 다 거꾸로. 안 입을 자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손 대표 말한 마지막 말.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해서 국민을 속일 수 있겠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네, 이상입니다.